안녕하세요. 달달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수학교육과 관련된 책입니다. 수학교육과 관련된 책은 제가 일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학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공부할까? 그리고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는 두 책을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있을 텐데요. 그 두 책이 마치 제목이 문답식으로 쓴 것 같지만 저자분은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책이냐면 수학 잘하는 아이는 외우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 잘했으면 좋겠다, 수학 잘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초등수학 교육과 관련된 책 제목에 보면 이렇게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책 제목이 꽤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제가 판단하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가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바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도 수학의 가장 기본은 문해력이다, 수리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을 일단 하고요. 오늘은 개념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으셔서 책 제목도 수학 잘하는 아이는 외우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각 단원별로 어떠한 개념들이 나와 있는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부분이 이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제 블로그에다가 저는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블로그를 열어서 볼 거고요. 어머니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단원을 확인하실 수 있게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단원별로 나와 있는 수학적 개념이 뭐가 있는가 단원을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 2학기로 나뉘어져 있고요. 1학년 1학기만 5단원까지 있고 6학년까지는 모두 6단원까지 수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별로. 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국가지혜수 첫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도형이네요. 여러 가지 모양. 세 번째가 덧셈과 뺄셈, 이제 연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비교하기, 그 다음에 5단원이 50가지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게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갑니다. 첫 단원에서 100가지의 수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덧셈과 뺄셈 1,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도형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 네 번째 덧셈과 뺄셈 2.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5단원에 있는 시기 보기와 규칙 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셈과 뺄셈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1학기 중에서도 6 마지막 곱셈 부분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 자릿수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1학년 2학기 100가지의 수를 했었죠. 이제 100 넘어가는 이제 세 자리의 수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도형, 도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덧셈과 뺄셈. 그 다음 네 번째 길이 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를 준비물로 아이가 들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분류하기 5단원에서 자, 이 분류하기를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소수령 평가로 분류하기 시험을 쳤습니다. 마지막 곱셈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구구단의 원리, 개념 이것만 이제 잘 아이가 알고 있으면 외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2학기는 자, 이제 드디어 4자리 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구구 이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곱셈 구구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벌써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곱셈 구구 때문입니다. 이제 외우는 게 등장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그냥 무작정 개념 이해 없이 곱셈 구구를 암기하게끔 하면 아이가 당연히 수학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 구구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2학기 수학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길이 재기 역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2학기 때 나왔던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과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와 그래프,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이제 표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규칙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곱셈 구구가 조금 핵심적인 단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수학기능입니다. 자, 1학기는 역시 덕셈과 뺄셈, 그리고 이거 평면 도형이 나오고요. 자, 평면 도형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중에 입체 도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과 입체와 관련된 단원이 나중에 분명히 나오겠죠. 드디어 나눗셈이 나옵니다. 자, 나눗셈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분수의 개념이 분수나 소수의 개념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6단원에 보면 분수와 소수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 4단원이 곱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와 시간, 2학기 역시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원의 분수, 그 다음에 5단원의 들이와 무게의 개념이 나옵니다. 6단원의 자료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학년에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게 나눗셈과 분수와 소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학기는 1단원의 큰 수, 드디어 이제 2단원의 각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도형에서 이제 각도의 개념으로 좀 더 이제 심화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 4단원의 평면 도형의 이동, 5단원의 막대 그래프. 우리 그래프가 우리 3학년에 이제 처음 개념이 등장을 했고 5학년 때 이제 막대 그래프 좀 더 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규칙 찾기,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드디어 이제 분수에서 더 확장되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3단원의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4단원의 사각형, 5단원의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자, 어떻게 이제 수학 개념이 심화 확장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6단원에는 이제 다각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각도와 분수 소수의 개념에서 덧셈과 뺄셈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프도 좀 더 심화 확장되어서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까지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이 이제 고학년입니다. 자, 1학기 때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 자, 그 다음에 2단원 한번 보세요. 약수와 배수가 이제 나오고요. 확실히 이제 고학년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규칙과 대응, 4단원에 약분과 통분이 나옵니다. 어머니들. 그 다음 5단원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6단원에 다각형의 둘레한 넓이가 나옵니다. 공식을 이제 아이들이 접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학기 때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그리고 분수의 곱셈이 나옵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 아니고 분수의 곱셈이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의 합동과 대칭, 도형과 관련된 부분의 심화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원의 소수의 곱셈. 우리 이제 눈에 보이시죠? 분수와 소수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분수와 덧셈, 뺄셈, 그리고 분수의 곱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육면체, 평균과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자, 1학기 때는 분수의 나눗셈, 그쵸? 분수의 곱셈이 나왔으니 이제 분수의 나눗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기둥과 각불, 이제 도형이 아주 세분화됩니다. 그 다음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나눗셈 부분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야 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비와 비율,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 그 다음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자, 2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공간과 입체. 그쵸. 우리 아까 평면 도형이 나왔기 때문에 입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는데 6학년에서 공간과 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원에서 비례식과 비례배분, 그 다음 5단원에서 원의 넓이, 그리고 6단원에 원기둥과 원뿔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단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도 이제 여기에서 심화 확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런 기본 개념에서 무너져 내리면 당연히 그것은 이제 수포자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런 그 단원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숲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아이가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단원을 그 현행을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원만 훑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원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은 제 블로그에도 정리가 따로 나와 있고, 네, 이 책에도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외우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진짜 많은 수학 교육과 관련된 책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초3, 초5 수학 격차 만드는 결정적 시기. 그래서 책 제목이 이해가 되는 게 이 단원을 보시면 어떠세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단원의 깊이가 갑자기 좀 깊어진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학년에 보면 이제 3학년을 보면 이제 나눗셈, 네, 분수, 소수, 들이와 무게,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과 달리 수학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뭔가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기라고 많은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시거나 서점에 가보시면 초등 관련된 교육 서적에 보면 초3, 이 초3을 주제로 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때부터 학업 격차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갑자기 교과서가 7개, 새로운 교과서가 7개가 늘어나고, 그리고 오늘 살펴봤다시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의 깊이와 범위가 저학년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쭉 살펴봤다시피 4학년, 5학년, 6학년의 개념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게 단원만 봐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 초등학교 3학년 이미 지나신 어머니들도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혀져 있다 하면 다시 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아직 현행이 부족하다면 후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그래서 후행을 하셔서 그 전에 배웠던 것부터 다시 구멍이 없게 차곡차곡 개념을 쌓아 올려 나가는 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후행을 하셔도 좋으니까 빨리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셨으면 후행을 해서라도 아이가 그전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수학 잘하는 아이는 외우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서 학년의 기본 개념을 맥락적으로 크게 보셔야 된다. 우리가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등 수포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수포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끝까지 수포자 되지 않고 차근차근 개념을 잘 이해를 해서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또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